어쩌면 3월 1일 데드라인 이전에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피어나면서 증시는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또한 국경 장벽을 포함한 예산안이 어제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정치적 부담감도 덜었다는 점이 증시를 부양했습니다. 초강대국 간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이 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협상의 초점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맞춰져 있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오펙의 감산 노력과 미국발 원유 재고량 증가 두 이슈가 힘겨루기 중인데요.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재고량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오펙의 추가 감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1.5%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EU 통계국은 유로존의 12월 산업 생산이 4.2% 줄어 2009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브렉시트를 앞둔 유로존의 불황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인터넷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 또 Q&A 섹션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궁금하신 점은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1% 오르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5%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3월 1일 데드라인 이전에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베이징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실무 협상은 끝났고 이제 장관과 그리고 무역 대표부를 포함해서 내일 시진핑 주석을 면담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제 국경장벽을 포함한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정치적 부담감도 일부 덜었다는 점에서 증시가 좀 부담감을 좀 덜었다는 점에서 부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 문우신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나왔어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쉽게 풀릴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무역협상이 잘 타결될 때까지 분위기가 어떤지는 일단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급등한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오른 종목이 무려 223%가량 급등한 일렉트로메카니카 비힐클스입니다. 이름과 지금 종목 코드를 보시면 매칭이 안 된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코드는 솔로입니다. SOLO인데 이게 솔로인 이유가 있습니다. 1인용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200% 넘게 오늘 급등을 했는지는 저희가 차후에 확인을 하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퍼닉스 테라퓨틱스입니다. 54%가량 올랐는데요. 12월 초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통제, 오피오이드 유사 작용제를 판매를 하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의존성 약물에 대해서 최종적인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서 가이던스가 관계돼서 상승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진통제 개발사 그리고 치료제용, 진통제용 마리화나 개발사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마리화나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이슈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볼드 닉스도르프라는 회사입니다. 37%가량 올랐는데요. 꽤 유명한 회사죠. 은행 그리고 소매점에서 결제 서비스 기기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ATM 기기 그리고 결제 서비스가 많이 IoT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근처에서 돈을 뽑겠다 이렇게 예약을 하면 근처 ATM 기기를 알려주고 ATM 기기 가서 손쉽게 돈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적용시키는 그런 업체인데요. 오늘 상승 이후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37%가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세가 $7 20센트에 오늘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6%가량
하락했는데요. 오늘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달러로 표시되는 ETF는 아래쪽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0.6%가량 하락하면서 63달러 12센트.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250억 원가량 순매도를 보였지만 지수 자체는 0.4%가량 올랐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63달러 12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FTSE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가량 하락했고요. 여기도 역시 약세 21달러 9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번 주 지금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그 협상이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해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시장에 묻어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하루 전보다 탄력은 약화됐지만 이틀 연속으로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권에 머물렀고요. 출발은 0.6% 정도 상승세였는데 다소 상승폭은 반납하긴 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개장 전에 모든 소식이 전해지고 그대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준 뉴스였는데요. 특히 그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문우신 장관을 만날 것이다, 면담을 가질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 여기에 시장은 긍정적인 환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단에 그런 호재성 분위기가 깔려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역시 개장 전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변동 없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낮은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역시 시장이 좋아하는 뉴스였죠. 이런 두 가지 이슈를 끌고 가면서 물론 호재의 강도는 약화되긴 했지만 계속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다는 점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전, 오후 이렇게 조금 뉴스가 달랐던 것을 하나 꼽는다면 셧다운 관련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산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 셧다운 이슈는 제쳐둬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오전장이었는데요. 오전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서명을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셧다운에 관해서는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없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슈다. 이 점은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러나 호재성 분위기가 팽배했던 오늘 새벽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또 한 번 100포인트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가보죠. 자,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에 주시하면서 또 한 번 상승세를 기록한 유럽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먼저 범유럽 지수 보시면 0.36% 플러스였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국 주식시장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영국 증시가 주요국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가장 시세가 좋았는데요. 0.81%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유로존 내부적으로는 악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놓치지 마셔야겠죠. 경제 지표 가운데 12월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보다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4.2%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유로존 내부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잡음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3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메이 총리는 연기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시장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도 챙겨보셔야겠네요. 아시아 주식시장 보시죠. 어제 보셨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 지수와 같은 경우는 1.34%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다시 한번 2만 1000선 위에서 마감가를 형성했는데요. 대형 수출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일었다는 점, 그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는 이번 주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화권 증시 보시면은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84% 중화권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힘이 좋았고요. 대만 가권 지수와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었지만 홍콩 증시 또한 1%대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5거래 연속 플러스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저점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저점 대비로 했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의 추이가 이어질지 보셔야겠는데요. 2,700선 4개월 만에 다시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신흥국으로 가보시죠.
자, 신흥시장 가운데 인도와 베트남 투자하게 보실 텐데요. 인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0.33%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금융주와 자동차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뚜렷하게 나왔고요. 반면에 베트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면서 어제도 0.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또 다른 신흥시장인 남미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이 좀 뚜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같은 경우는 조금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멕시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2% 가깝게 1.6에서 1.8%의 하락률을 기록한 오늘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지수 흐름 살펴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소비자 물가 이후에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 국면이 상대적으로 뚜렷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0.49%,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0.49%, 0.5%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인데요. 오늘 97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이 재고량이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장중에 다소 반납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구간에서 유가 오늘 새벽 마무리가 됐습니다. 1.5% 나왔고요. 브렌트 탄력 더 좋게 나타나면서 거의 2% 가깝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보시죠. 자, 오늘 오름폭을 조금은 낮추는 과정 중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 가격 거의 변동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0.08% 소폭의 플러스권의 흐름만 나타났고 은 가격은 1%대 하락률을 기록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주식시장부터 외환시장, 상품시장까지 전반적인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의 움직임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월가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주목하면서 어떠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월가에서 나온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에너지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섹터별 비중 그래프를 보면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구글, JP 모건, 제너럴 일렉트릭 함께 에너지 업종 중 하나죠. 엑손 모빌입니다. 엑손 모빌 같은 경우는 오늘 투자 의견이 매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82달러에서 85달러로 소폭 상향이 됐네요. 일단은 최근 유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수요일에 업황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요 석유 회사들이 3분기에도 강한 경영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나고요. 최근에 수년 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주가 흐름을 보지만 최근 이제 투심이 개선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HSBC 쪽에서 목표 주가를 3달러가량 소폭 올려 잡았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국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이렇게 두 개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헬스브로인데요. 웰스파고에서 의견이 나왔네요. 95달러에서 90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장난감 제조하는 3대 회사가 있죠. 첫 번째로는 바비 인형 만드는 마텔, 그리고 조립하는 용품 만드는 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트랜스포머 만드는 헬스브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켓 퍼폼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소폭 낮춰 잡았는데 지난해 이 토이저러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700여 곳이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 파산 영향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소매 환경에 과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과도기 속에서 4분기 EPS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동안 완구 업계가 토이저러스의 매장이 점포 파산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켓시어를 모두 흡수할 것이다. 금년이 지나가면 좀 괜찮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헬스브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9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쇼피파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핫했던 주식 중 하나죠. 쇼피파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제조업체입니다. 투자 의견은 일단 RBC 쪽에서는요. 섹터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 주가를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180달러에서 23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목표 주가가 상향된 게 실망스러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지만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좋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신규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현대적으로 커미션 가져가는 게 커미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커미션을 올린다면 이익을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룸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요. 심플렉스 인터넷의 카페24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고도몰 그리고 메이크샵 이렇게 3대 쇼핑몰 호스팅 업체가 있습니다. 쇼피파이 오늘 172달러 선에서 주가 마감했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3가지 알아봤습니다.